네, 우리 CG만큼 아주 멋진 코너입니다. 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코너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분의 바로 곁에서 정말 밀착 마크하면서 네.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기분 좋은 날이죠. 예. 네. 네.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십니다. 3기 학생을 맞이하는 맞아요. 날이잖아요. 예, 3기생을 맞이해서 제가 또 기분이 참 좋은데 네. 이분 때문에 아주 스튜디오가 확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동안 이제 아주 그 씩씩한 남자분 또 아니면 곰돌이 이런 스타일이 나왔는데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오셨네요. 네. 3기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전자전파공학과에 재학 중인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경희대에 나왔고요. 네. 저는 전자전파공학 출신으로서 소프트웨어 지식과 하드웨어 지식을 갖췄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네. 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아유 뭐 잘하시네.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요. 얼굴도 되게 예쁘시고 프로필 한번 볼까요? 정리된 프로필 한번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자, 학생의 네, 이력서죠. 네, 이력서입니다. 네.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4학년, 나이 24살 꽃다운 나이, 학점 3.5, 자, 오픽 그리고 IM2 토익 750점, 판매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네, 우리 안지현 씨는 그래요. 그 전형적인 우리가 말로만 듣던 공대 아름이 아니겠습니까? 공대 아름이 네, 공대에서 그렇습니다. 뭐 네. 남학생들과 같이 동화되거나 아니면 꽃이 된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3기의 그 코칭을 통해서 꼭 취업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의 3기 만에 이제 공대 출신은 처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제는 취업이 잘 되는 예전에는 경영학과가 좀 각광을 받았다면 요즘은 뭐라고 하더라? 전화기라고 하더라고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뭐 전자, 화공, 기계 이런 전공이 취업 깡패라고 소위 불립니다. 굉장히 네.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번 일치월장 3기 안지연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동안 1기, 2기 출연자가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인문 상경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3기에는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성, 그리고 인문 상경이 아닌 이공계 쪽을 선정하는 게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안지연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안지연 씨 사례처럼 여성 수많은 이 한국 방송을 보시는 여성 지원자들에게도 안지연 씨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지연 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뭐 몇 가지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학생이고 예. 또 공대생이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또 이분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줄지 우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안지연 학생도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꼭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어디 지원하셨었나요? 전자회사부터 자동차 회사, 디스플레이 회사까지 네네네. 네, 거의 30군데 넘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중에 성적은요? 30군데 중에서? 4개가 서류 통과했고요. 음. 그중 2개는 인적성에서 다 떨어졌어요. 아유, 그래요? 30개 예. 중에서 4개가 통과를 했고 2개는 네. 인적성에서 떨어졌고 그럼 2개는요? 나머지는 면접에서. 면접에서 면접까지 떨어졌고. 갔고. 네.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요. 면접까지도 갔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학년 1학기입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 거면 이제 취업 준비를 어때요? 좀 빨리 한 거죠? 어떻습니까? 주변과 비교하면 좀 어때요? 빨리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그럼요. 다른 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막 인턴 준비다 막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정보를 늦게 알았어요. 선배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늦게 준비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좀 그래요? 늦게 준비를 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상황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학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학기를 수료했고요. 모든 학기를 네. 이미 수료는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영어 성적을 내면은 졸업인데 지금 유예로 그냥 남겨놓고 있는 상태예요. 말로만 듣던 그 졸업 유예자시네. MG 쪽. 네. 아이고, 졸업 유예자신데? 그래요. 졸업을 안 한다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자, 전파 이쪽을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꼭 집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네. 쪽 회사를 선택해서 그 부분 분야에 대해 들어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안지현 씨는 이제 코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안지현 씨를 오늘 처음 보신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미리 이제 만나서 코칭을 좀 해 주셨는데, 네. 안지현 씨가 여태까지 취업 준비를 좀 어쨌든 지지부진 좀 잘 못하고 있었던 이유, 뭐라고 분석하셨어요? 이제 그 안지현 씨의 이력과 그다음에 지원했던 회사들 그리고 경험, 자소를 좀 살펴봤을 때 몇 네. 가지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 첫 번째는 지원 회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했었어요. 전자공학 전공이라도 네.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분야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 이런 쪽에 대한 각각의 세부 전공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안지현 씨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고 집중적으로 수강했던 과목들도 반도체 관련 과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원했던 회사들을 보면 뭐 CJ에서도 지원을 했었고 식품 회사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집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좀 더 수정해 주려고 했고요. 네. 둘째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예, 이공계니까 당연히 전공 관련한 업종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외적으로 서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다양한 활동을 해서 네. 조금 더 이게 본인이 활동 위주에 대한 것들을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여성 지원자로서는 생산관리 직무에는 지원했을 때 조금 더 제한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반도체 분야라도 설계는 학부 졸업생들이 아무래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석사라든지 박사급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즉 이러한 그 선호도와 가능성의 사이에서 조금 더 선택을 잘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셋째로 보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경험을 잘 녹여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졸업 이후, 그리고 지금 졸업 유예 상태잖아요. 그렇죠. 졸업 유예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자, 문제점 보니까 일단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어떤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직무 선택 이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자소서도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졸업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 졸업유예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네? 안지현 씨,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네. 네.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겸허히 수용하시는군요. 네. 인정합니까?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취업 준비는 스스로 좀 어떻게 해왔다 이렇게 좀 보세요? 자소서 책을 사서 읽어보고 제가 글을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했지만 좀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보고 그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만 요즘 봤을 때는 이공계생들은 취업에 요즘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문과생들이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제 생각에도 그렇고 주변에 들어보면 사실 상대적인 거다라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문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과생은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울 뿐이지 어렵지 않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공대생들에게는 어떤 취업 컨설팅 필요할까요, 대표님? 공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상경계보다는 넓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다양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 전공에 따라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실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업과 조금 더 가까운 실무 기본 지식,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정부에서 지원 교육 과정들이 많아요. 무료로 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본인 실무 지식을 좀 더 습득한다면 갖추어진 인재다. 라고 회사에서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포인트인데. 예, 실무는 뭐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안지현 씨가 이제 이런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전체적인 플랜을 보면 오늘은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네. 2주차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작성 방향에 대해서 코칭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1분 자기소개라든지 면접에 갔을 때 어떻게 임팩트한 1분 자기소개를 할 것이냐. 그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보고 4주차에는 전반적인 면접 스킬 위주로 코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지현 씨의 전자공학 전공 중에서 본인의 관심사가
반도체 분야라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하여 어떤 회사로 집중 지원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주차 동안 어떻게 코칭이 진행이 될지 이렇게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질문 좀 해주실까요? 예, 안지현 씨, 제가 사전에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반도체 관련 회사로 해서 본인이 지원할 기업, 또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위시리스트, 즉 가고 싶은 기업 20개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20개 뽑아왔나요? 네,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뽑았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20개 정도 뽑아왔는데요. 네. 그래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부아이텍, 실리콘와일, 고영테크놀로지, 어보브 반도체, OCI 머트리얼스, 솔브레인, 유지테크, 시그네틱스, ASML, 매그나칩,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SFA, 루멘스, 이라이콤, 현대오트론, 파워로직스, 서울반도체,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컨설팅 선생님이 알려주신 2015 스몰캡 업계 지도라는 책을 보고 추천받아서 거기서 보고 조사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혼자서 작성하기 힘들었을 텐데 2015 스몰캡 업계 지도라는 그래요, 지금. 책을 보고 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게 어떤 책입니까? 예,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이 업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네네네.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책들이 뭐 업계 지도라든지 스몰캡 업계 지도, 요즘은 뭐 취업 지도라는 책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업계 지도라는 책은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해놓고 네. 이공계 특히 이제 스몰캡 업계 지도라는 책들은 이공계 취업 준비생에게 참 유용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업종에 대해서 세부 공정 단일별 그리고 밸류체인별로 어떠한 회사들이 메인이고 또한 협력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분석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반도체 통신, 로봇이나 항공 우주 분야 같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그런 관련 기업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그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서점에 가셔서 보신다면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회사가 어떤 회사에 있는지를 먼저 방향성을 선정하는데 참 유용한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막연하게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몰캡 업계 지도 같은 책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안재현 씨 지금 반도체 분야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집중 지원을 이제 할 만한 회사들을 뽑아 오셨단 말이죠. 그럼 이걸 뽑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은 없으셨어요? 뽑으시면서.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가 많으니까 네. 확실히 다시 조사를 다시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 좀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좀 궁금한 거는 이 회사가 더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인지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 게 좀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 좀 힘들었어요. 아, 처음 들어본 회사들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예, 맞죠. 네. 지금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다 너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 장비 쪽 회사로 이제 지원하라고 제가 방향성을 정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방향성을 정한 상황에서 집중해야 될 분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 20개 집중 기업 내에서 언제 모집 시기가 있는지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분석해 나가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점 물어보셔도 돼요. 자유롭게 대표님한테 20개 뽑으면서. 뭐 나 같으면 이런 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지원해야 되는 건가?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런 궁금증은 안 드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반도체 회사만 준비하면은 그게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건지 아닌 건지 좀 궁금했어요. 네. 다른 제가 아까 기업들은 말씀을 굉장히 드렸지 많죠. 않습니까? 네. 선택과 집중. 일단은 방향성에서는 반도체 관련한 분야로 집중해서 선정해서 하는 게 낫다. 근데 방향성은? 이제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취업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확률 게임입니다. 가능성 그리고 본인의 적성,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개 회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취업 준비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약 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20개 지원한 회사는 자소서를 아무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됩니다. 보통 직무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직무 중심에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그 회사에 지원했는지 조직 중심의 지원 동기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20개 이외 30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중심의 자소서로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복붙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직무 중심이라서 뭐 반도체 쪽으로만 너무 지원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가 다양하게 많으니까 회사가요. 자, 이제 상반기 취업 시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또 안지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번 더 그 졸업 유예를 더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예, 안 해도 그만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취업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졸업 유예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안지현 씨 같은 경우에 졸업 유예에 대해서는 꼭 2가지를 당부하고 싶어요. 네.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 지원자들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졸업 유예를 하시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 5개에서 또는 10개 미만으로 쓰고 서류 전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졸업 유예를 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펙 몰입, 즉 어학 자격을 더 높이거나 네. 이런 부분들에 몰입을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준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졸업 유예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기 전에 먼저 불태전에 가고 우리가 항우가 예전에 네. 그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파부 침주라고 적과 싸우기에 앞서서 건너온 배를 다 불살르고 3일치 식량만을 남기고 지금 불태전의 각오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각오처럼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불태전의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안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장단기에 대한 취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금부터 6월 말까지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상반기 취업은 70% 정도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지금 있죠. 또 인적성 네. 보지 않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공채가 열리고 있거든요. 중견, 중소기업들. 이런 회사에 통해서도 먼저 면접 연습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 전략으로는 반도체 관련한 아까 선정했던 위시리스트 20개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세부 전공에서 본인이 반도체 관련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취업 지원 과정들이 있어요. 반도체 네. 관한.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수강하거나 자, 그다음 자소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형 즉 뿌리 자소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6월에서 8월까지가 되겠죠. 이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네. 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성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보다 한 3권 정도의 인적성 자소서를 인적성 교재를 사서 네.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아울러 이제 정부 지원 과정을 들었다면 그 과정을 수강해야 되겠죠. 4주에서 짧게는 10주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서 연습은 안 돼요. 또 취업 준비는. 그래서 네.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상호 피드백, 보완을 통한 면접 스킬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임기만 대표님께서 이제 단기 전략, 장기 전략까지 이제 큰 밑그림을 좀 그려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안지현 씨를 네. 보니까 그냥 지금 눈이 똘망똘망 했다가 지금은 좀 약간 멍해졌어요. 지금 뭐 정신 혼미해진 것 같은데 자 오늘 각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의 각오. 네. 예. 정말 취업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학교에 가면은 아니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후배들이 아는 척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취업 준비생이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겁나요. 막 아이고. 부끄럽고. 아유, 짠하네요. 짠하네요.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참.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진짜. 네. 네. 이제 3기생을 우리가 맞이를 했는데 1기생 우리 선준 씨가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고 좀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지현 씨도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수 있죠. 책임감을 가지고 네. 열심히 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딸하고 이름이 우연케도 그래요? 같습니다. 잘 됐네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커리어 101의 임규만 대표님 그리고 안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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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이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혼자서 취업이 안 된다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의 전설을 보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를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전화주세요. 1544 이 못난 놈, 1544 이 못난 놈. 야, 대박아, 취업의 전설 보자. 에휴. 네, 오늘의 채용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체크해보시고 맞춤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기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요.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DHL 코리아의 채용 소식입니다. DHL 코리아에서는요, 배송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원 자격 체크해 보시면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요, 배송직이다 보니까요, 일종 보통 면허 소지하신 분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즉시 근무 가능하신 분과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채용 소식입니다. 바디프렌드에서는요, 디자인 연구소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사원으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이신 분들로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대사항이 있는데요. BI와 BX 프로젝트 경험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을 앞두고 있는 두 가지의 기업 모두 체크해봤는데요. DHL 코리아와 바디프렌드의 채용 소식들로 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채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INC에서 격리회계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있으신 경력사원으로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2일 내일까지입니다. 피플원에서 웹디자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 있으신 경력사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2일 내일까지입니다. 드림즈 코리아에서 웹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신입과 관련 경력이 있는 경력사원 모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으로 지원을 원하실 경우 1년 이상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혁신통운에서 사무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체크해보시면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신입과 경력사원 모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2일 내일까지입니다. 청진건설에서 격리회계부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사원으로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 2년 이상 있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시설관리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무관하셔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홍인터내셔널에서 게임기획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있으신 경력사원으로만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5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행복이란 결심이자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하라는 뜻일 텐데요.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 월요병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채용 정보 강주리였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